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론적으로 156세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156세는 특정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명이라기보다 다른 노화 요인을 모두 제거했을 때 체세포 돌연변이만으로 계산한 이론적 중위수명입니다. 러시아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지난 6월 25일 국제학술지 MPJ 에이징에 체세포 돌연변이가 인간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체세포 돌연변이는 유전되지는 않지만 DNA 복제 오류나 환경적 요인으로 신체 세포의 유전 정보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후성 유전학적 변화, 텔로미어 단축, 단백질 항상성 상실 등 다른 노화 요인이 모두 사라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노화가 전혀 없는 가상적인 인간의 중위 수명은 1759년이었지만 체세포 돌연변이만 적용해도 156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 장기를 종합한 분석에서는 중위 수명이 약 146세에서 194세 사이로 계산됐습니다. 수명을 제한하는 핵심 장기는 뇌와 심장이었습니다.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는 성인이 된 이후 거의 분열하지 않고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 손상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반면 간처럼 재생 능력이 뛰어난 조직은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해 돌연변이의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인간이 곧 156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노화에는 체세포 돌연변이뿐 아니라 면역체계 변화와 만성염증, 미토콘드리아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각각의 노화 요인이 수명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명 연장 기술보다 건강 수명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정 체중 유지, 정기 검진과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건강한 노화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국가대표팀과 국적의 의미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 선수 1248명 가운데 23.6%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선수 4명 중 1명꼴로 역대 월드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출생국과 대표국이 다른 선수 비율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16.5%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7.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출전 시간과 득점, 도움에서도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이 득점하거나 도움을 기록한 골은 70골이었고 득점자와 도움 제공자가 모두 출생국이 아닌 대표팀에서 뛴 경우도 19골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상징하는 선수는 영국에서 태어난 프랑스 대표팀의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알제리, 나이지리아, 영국 대표팀에서 뛸 자격이 있었지만 프랑스를 선택해 이번 대회에서도 도움 7개를 기록했습니다. 올리세는 네 나라의 문화와 뿌리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멕시코 공격수 훌리안 키뇨네스는 개막전부터 득점하며 멕시코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 대표팀의 말리크 틸머는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미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성장한 조너선 데이비드는 캐나다의 월드컵 사상 첫 승리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팀에 가장 많은 선수를 공급한 출생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다른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는 74명이었습니다. 알제리,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대표팀이 프랑스 출생 선수들을 주축으로 활용했습니다. 퀴라소는 선수 26명 가운데 25명이 네덜란드 출생으로 나타나 가장 극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로 출전했지만 형 이냐키 윌리엄스는 부모의 뿌리를 따라 가나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출생인 데지레 두에는 프랑스를, 형제인 구엘라 두에는 코트디부아르를 대표했습니다. 부모, 조부모의 국적, 이주 경험, 성장 지역,
시민권, 출전 기회가 선수들의 선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출생지의 집단을 넘어 가족의 뿌리와 이주의 역사, 여러 나라의 축구 교육이 결합된 다층적인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류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추진한 쿨재팬 정책이 막대한 누적 손실과 낮은 투자금 회수율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쿨재팬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음식, 패션, 관광 등 일본 문화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고 이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전략입니다. 제2기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 성장 정책으로 채택됐으며 일본 정부는 2013년 민관 펀드인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 이른바 쿨재팬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쿨재팬 기구의 투자금 회수율은 2024년 3월 말 기준 60%에 그쳤습니다. 2025년까지 쌓인 누적 손실도 약 540억 엔, 우리 돈 약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금과 정부 출자액은 집계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일본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투자 분야가 지나치게 넓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쿨재팬 기구는 일본 콘텐츠 진흥을 내세웠지만 의식주와 첨단 기술, 레저, 지역 특산품,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사업에 백화점식으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총 투자액 약 2,040억 엔 가운데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콘텐츠의 해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전문성과 명확한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을 알린다는 명분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 테마파크, 정글리아 오키나와를 추진한 기업에도 출자했지만 기구 전체의 투자 실적을 개선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의 민관 펀드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지원기구 A5 역시 낮은 투자금 회수율과 누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해산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 기구의 통폐합과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재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문화 자체의 경쟁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시장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부 주도 투자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 경제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성장한 독일의 개방형 경제 구조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기술 통제, 원자재 공급 불안 앞에서 약점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자동차와 기계, 의료장비, 산업용 설비를 세계에 판매하며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독일산 자동차와 기계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독일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유럽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도 독일 기업과 경쟁하며 자동차와 기계 등 고급 제조업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 번째 중국 충격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도 독일 경제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해외 제공을 제한하면서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AI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유럽은 AI 응용 서비스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대형 언어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핵심 기반은 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도 독일 자동차와 방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전기차와 무기체계, 전자장비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겹치면서 독일 제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정부는 기업 감세와 에너지 가격 인하, 국방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은퇴 연령을 67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올해 성장률은 1% 이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제조업 종사자는 660만 명으로 줄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히토류와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유럽 자체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시장이 독일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던 과거의 성장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